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지난달 5.4%로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3월에는 다시 속도를 내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은퇴저축액이 지난 한 해 20% 급감했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은 정부가 우선 해주길 바라는 과제로 의료비와 약값 낮추기를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에 맞춰 20억 달러어치의 추가 무기 제공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1월에 5.4%로 반년 만에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연준이 공격적인 연속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진정시켜 왔지만 새해 들어 수포로 돌아가고 물가가 다시 오름세로 반전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1년 동안 8차례에 걸쳐 4.5%나 올리고도 물가 잡기에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1월에 5.4%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올라갔다고 연방상무부가 24일 발표했습니다. 연간으로는 0.1포인트 올라간 데 비해 월간으로는 0.6포인트나 대폭 상승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연간으로는 5%로 내려가고 월간으로는 0.5% 인상을 예상했으나 모두의 예상치를 깨고 더 악화된 물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미 전역에서 실제 소비자들이 지출한 물가를 보여주는 PCE는 6개월 연속 진정되다가 새해 첫 달인 1월에 반년 만에 다시 상승세로 반전된 겁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뺀 코어 PCE, 즉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도 12월 4.4%에서 1월에는 4.7%로 다시 올라갔으며 월간으로는 전체와 같이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에 앞서 발표된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1월에 6.4%로 고작 0.1포인트 낮추는 데 그친 바 있으나 2주 늦게 발표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는 끝내 0.1포인트 상승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1년 동안 8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4.25포인트나 올려 6개월 동안은 물가를 한 달에 보통 0.5포인트씩 낮춰왔으나 2023년 새해 들어 흔들리기 시작했고 자칫하면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역작용만 초래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가 새해 1월에 크게 흔들리고 다시 오름세로 반전된 것은 고용 열풍으로 미국민 소비 지출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 1월 미국민 소비 지출은 전달에 비해 1.8%나 급증해 2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12월에는 마이너스 0.1%로 저조했던 것에 비하면 급반등한 겁니다. 올 1월 고용시장에서는 전달보다 2배, 예측보다 3배나 되는 51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증가시켜 고용 안정을 노리고 있는 미국민 소비자들이 지갑을 활짝 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 지표들은 미국 경제가 불경기에 빠질 위험을 크게 줄여주고 있는 반면 연준의 물가 잡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오래 걸리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민들의 은퇴저축액이 지난 한 해 20%나 급감했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은퇴저축인 IRA와 직장 은퇴저축인 401k의 평균 저축액은 10만 4천 달러 안팎으로 전년에 13만 달러보다 20% 이상 줄어들었으나 지난해 4분기부터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가 잡기를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다시 한번 속도 조절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 12월과 올 2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했으나 3월에는 다시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연준이 속도를 다시 낸다는 뜻은 3월 21일과 22일 열리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가 아니라 0.5%포인트 인상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월 물가지수 가운데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12월 5.3%에서 올 1월 5.4%로 반년 만에 다시 올라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연준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연준 안에서는 이미 강경 매파들이 3월에는 0.25가 아니라 0.5%포인트 인상으로 다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들인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장에 이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장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잇따라 0.5%포인트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등 주요 미 언론들은 연준이 3월 21일과 22일 여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월에 0.25%포인트가 아니라 12월과 마찬가지로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ME 투자자들은 3월에 0.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아직 비교적 낮은 33%로 잡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기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속도를 다시 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준이 3월에 0.5%포인트 인상으로 다시 속도를 내는 코너에 내몰린 것은 연준의 의도와는 달리 1월에 고용 열풍과 소매 판매 급반 등에 이어 소비 지출 상승을 잇따라 보인 반면 물가는 진정세가 느려지다가 결국 다시 오르는 사태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새해 첫 달인 1월 고용시장에서 3.4%의 실업률로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달보다 2배, 예상치의 3배 많은 51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나 연준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소매 판매는 지난해 11월과 12월 2달 연속 마이너스 1%를 기록했다가 올 1월에는 플러스 3%로 급반등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민 소비 지출은 1월에 1.8%나 급증했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1.1%나 늘어나 뜨거운 소비 열기를 보였습니다. 연준의 물가 잡기를 어렵게 만드는 경제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3월에는 다시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준 내 매파들이 이미 3월부터 다시 0.5%포인트 인상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공언하고 나선 데다가 물가마저 또 오르기 시작해 비상대처가 시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민들의 은퇴저축이 2022년에 최악의 한 해를 겪었다가 회복세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개인 은퇴저축인 IRA의 평균 밸런스, 즉 저축액은 2022년 말 4분기 현재 10만 4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13만 5,600달러에서 23.3%나 급감한 겁니다. 직장 은퇴저축인 401k의 평균 저축액은 10만 3,9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13만 700달러에 비해 20.5% 감소한 겁니다. 은퇴저축액의 급감은 S&P 500 지수가 지난 한 해 19.4%나 급락한 것과 비슷하게 급감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은퇴저축액이 급감하는 이유로는 물가 급등으로 생활고를 겪게 됐을 경우 비상자금으로 꺼내 쓰는 경우가 있고 은퇴저축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봐서 일시적으로 밸런스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분기인 3분기에 비하면 IRA 저축액은 플러스 2%, 401k 저축액은 플러스 7%로 모두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은퇴저축 관리회사인 피델리티는 미국민들의 은퇴저축액이 평균으로 지난 한 해 급감했지만 다시 회복세를 타고 있어 은퇴 임박자를 제외하고는 직격탄을 맞지 않을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새해 들어 1월 현재 은퇴저축에 가입하고 불입하는 미국민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피델리티는 강조했습니다. 미국민들은 1월 현재 소득에서 13.7%를 불입하고 있어 지난해보다 늘어났다고 피델리티는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개인들이 가입해 불입할 수 있는 IRA 개인 은퇴저축이 있고 직장에서 종업원이 가입하면 직원 불입액에 매칭해 고용주도 투입해주는 401k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 은퇴저축 IRA에 가입하면 1년에 1인당 6,500달러, 50세 이상이면 7,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 은퇴저축 401k의 종업원과 고용주 불입을 합한 1년 불입 한도는 6만 6천 달러, 50세 이상이면 7만 3,500달러입니다. 미국민들은 사회보장연금만으로는 은퇴 생활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직장 은퇴저축인 401k나 개인 은퇴저축인 IRA에 가입해 은퇴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물가 급등으로 미국민들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하려면 125만 달러는 준비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민들은 마약성 진통제 약물 오남용을 가장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가 우선 해결해 주길 바라는 과제로는 의료비와 약값 낮추기를 꼽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50%나 정부의 우선 과제들로 의료비와 약값 낮추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총기 사건으로 인한 사망률 축소와 주요 질병 치료 연구와 개발을 각각 14%씩 지목했습니다. 장서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들은 자신들이 우려하는 사안과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우선 과제들을 다르게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악시오스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대중건강 위협들은 1위가 오피오이드, 즉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이고 2위는 비만, 3위는 총기 사망, 4위는 암, 5위는 코로나 감염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미국민들은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우선 과제들로 자신들의 우려사항과는 다른 이슈들을 꼽았습니다. 응답자의 50%는 정부가 의료비와 약값을 낮추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해결해주길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정부의 우선 과제들은 총기 사망 축소와 주요 질병에 대한 치료법 연구와 개발을 각 14%씩 꼽았습니다.
공동 4위는 현존하는 헬스케어 관행이나 약품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약물 오남용 사고사를 줄이는 문제를 7%씩 지목했습니다. 미국민들은 개인의 우려사항을 정부가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자신들의 우려사항과는 달리 공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을 우선과제로 꼽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한편 미국민들의 다수는 현재의 삶에 비교적 긍정적이고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민들의 대부분인 86%나 자신들의 감정적인 안녕과 복리는 좋거나 매우 좋다고 답해 상당히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같은 86%는 자신들의 정신건강은 좋은 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공화당원의 92%, 민주당원의 85%가 안녕복리나 정신건강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18%는 정신건강을 위해 전문의나 전문 상담인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미국민들의 다수가 설문조사에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만족스럽다는 답변을 했으나 실제로는 미국인들의 정신건강 악화에 따른 사건 사고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장서율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에 맞춰 기동성 있는 포병 로켓 시스템과 각종 드론을 포함해 20억 달러어치의 추가 무기 제공을 발표하고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로써 1년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안보 지원으로 300억 달러 이상의 무기와 전쟁 물자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2월 24일에 1주년을 맞았으나 종전 신호 없이 확전 위험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 발발 1주년에 맞춰 우크라이나에게 20억 달러치의 추가 무기 제공을 발표했습니다. 펜타곤이 발표한 추가 무기 제공에는 기동성이 뛰어난 포병 로켓 발사 시스템인 하이마스 장갑 차량들과 탄약, 4가지 종류의 무인기들인 드론, 이란제가 많은 러시아군의 공격용 드론을 탐지할 방공장치, 지뢰 제거 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하는 20억 달러어치의 무기들은 비상예산이 아니라 안보 지원금에서 제공키로 함으로써 장기적, 정례적으로 무기 제공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침공 1년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에도 조기에 철군하며 종전할 조짐을 보이지 않는 대신에 새로운 공격으로 장기전으로 끌고 갈 징후를 보여 미국도 이에 맞대응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동안 300억 달러 이상의 안보 지원 예산으로 무기와 탄약 등 전쟁 물자를 제공했습니다. 경제적, 인도적 지원까지 합하면 1년간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액은 500억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무기 제공만 보더라도 스팅어 미사일 1600개, 러시아 탱크 킬러로 불리는 제블린 미사일 8500개, 곡사포 232문, 포병 포탄을 비롯한 탄약 200만 발을 보낸 것으로 펜타곤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보낼 하이마스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장갑 차량도 이미 38대를 제공했고 패트리오트 미사일 방어포대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8개를 우크라이나에게 보냈습니다. 브래들리 장갑차 109대와 스트라이커 장갑차 90대를 제공한 데 이어 최근에는 독일의 레오파드 2 탱크와 함께 미국도 에브람스 탱크 31대를 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펜타곤은 그동안 미군이 보유 또는 저장해놓고 있는 무기와 전투장비, 탄약들을 우크라이나에게 긴급하게 보내왔으나 앞으로는 일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달 절차를 거쳐 구입해 제공한다고 밝혀 장기전에 돌입했음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